놀라움으로 가득하고 겉보기와는 다른 이야기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오늘은 광활한 바다 한가운데서 일어난 기이한 사건을 조사하며 최대 200만 달러에 달하는 가치가 있는 모험을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껏 본 적 없는 특별한 사냥을 통해 어부들은 엄청난 가치를 지닌 거대한 향유고래를 사냥합니다. 반면에 당신은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난 이유를 믿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넓은 바다에 있는 이 이야기 아래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조사하고 싶습니다. 어부 여러분, 그리고 도살자 여러분, 45톤이나 되는 향유고래를 발견해 보세요. 2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는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가장 큰 해양 동물 중 하나인 향유고래의 엄청난 가치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향유고래는 무게가 45톤까지 나갑니다. 향유고래는 바다의 경이로운 자연일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향유고래는 3,900m 이상의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보다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짐승이라는 점 외에도 향유고래는 상업적 가치가 매우 높은 보물 창고이기도 합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향유고래 살은 매우 인기 있는 별미로 여겨집니다. 뼈와 가죽과 함께 귀중한 공예품을 만드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향유고래의 지방은 화장품과 제약 산업에 활용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향유고래에게 가치를 부여하며 그 결과 바다뿐만 아니라 인류 문화와 세계 무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불가사의한 동물의 숨겨진 가치를 과연 누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거대한 향유고래가 나타나자마자 사냥은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에 향유고래 사냥은 급속도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해산물 산업 중 하나로 발전했습니다. 이 시기에 향유고래를 사냥하기 위해 어부들은 창과 작은 배를 이용했습니다. 튼튼한 밧줄에 연결된 거대한 갈고리인 작사를 사용하여 사냥 중 수면에 향유고래가 나타나면 고래의 몸통에 쏘았습니다. 밧줄 덕분에 향유고래는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지 않았고 3마리에서 5마리로 구성된 작은 배들이 힘을 합쳐 먹이를 포위했습니다. 이 사냥은 몇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그 시간 동안 향유고래는 맹렬하게 몸부림치고 물을 뿜으며 거대한 꼬리를 휘둘러 배를 흔들 것입니다. 어부들이 목숨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한 번의 강력한 타격만으로도 배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완전히 없어지면 배 위로 들어올릴 수 있게 되며 이는 까다롭고 위험했던 여정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규칙이 더욱 엄격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향유고래는 오늘날에도 특정 지역에서 여전히 사냥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향유고래는 고기뿐만 아니라 몸에서 생성되는 희귀한 왁스 물질인 용연향, 당해를 노리기 위해 사냥되기도 합니다. 용연향은 금보다 더 귀한 물질입니다. 고급 향수에 있어서 용연향은 필수적인 성분으로 향유고래가 매우 인기 있는 사냥감인 이유입니다. 반면 수십 톤에 달하는 고래를 잡는 것은 매우 어렵기로 악명 높습니다. 미국, 일본, 니덜란드, 그리고 태평양 섬나라에서 온 강력한 원양 선박들이 대규모 포획을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이 선박들은 많은 승무원과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포획팀은 3~5척의 선박으로 구성된 소규모 함대로 나뉘어 거대한 고래를 포위하고 공격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작살은 커다란 밧줄에 묶인 거대한 갈고리를 발사하는 무기로 주요 무기입니다. 작살이 물고기의 몸에 꽂히면 밧줄이 물고기를 단단히 잡아 바다 밑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이 수색은 단순한 작업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인간들이 거대한 바다의 힘에 맞서 싸우는 힘든 전투입니다. 사냥꾼들은 바다 한가운데 서식하는 수십 톤의 거대한 향유고래를 잡기 위해 바다에 있는 동안 기계 전체를 동원해야 합니다. 강철 케이블을 내려 고래의 몸통에 단단히 고정하면 초강력 엔진을 장착한 선박이 고래를 해안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때 거대한 크레인은 아직 끝나지 않은 항해를 계속하며 거대한 생선 사체를 들어올려 가공 단계를 시작했습니다. 생선을 거대한 조각으로 썰 때 일꾼들은 칼처럼 길고 날카로운 칼날을 사용합니다. 귀중한 생선 기름을 추출하기 위해 살과 지방을 각층으로 분리합니다. 또한 그들의 목표는 생선 몸 깊숙이 숨겨진 귀중품, 특히 바다에 떠다니는 황금이라고도 불리는 용연향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향유고래의 희귀한 부위가 채취되면 나머지 부위는 동물 사료로 사용됩니다. 한편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매립됩니다. 향유고래 사냥과 가공은 중요한 외과적 시술일 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특별한 보물을 얻을 기회에 개인이 기꺼이 지불할 금액에 대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향유고래는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크기뿐만 아니라 고래의 각 부위에 집중된 가치 때문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거대한 향유고래를 사냥하고 죽이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다에 서식하는 전설적인 괴물들과의 사투일 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갈등이기도 합니다. 사실 힘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고도의 전문 지식, 그리고 억제할 수 없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폭풍 속에서 배를 조종하는 책임을 맡게 되면 내리는 모든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닙니다. 향유고래는 상당한 상업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획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다. 동물복지 단체들은 향유고래 포획 중단을 여러 차례 촉구해왔다. 이러한 단체들은 향유고래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포획이 향유고래 개체 수에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자원에 의존하는 어부들이 과연 이 귀중한 자원을 무시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어야 한다. 해양 경제의 맥락에서 향유고래 포획은 어부들에게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자 필수적인 수입원이기도 하다. 그들은 지속 가능한 어업이 생계수단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계에 대한 수요와 자원 보존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가능할까요? 현재 지역사회가 직면한 이 주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논란이 많지만 가치는 풍부한 장엄한 생물인 향유고래의 역사를 조사했습니다. 제 생각에 향유고래는 경제적 욕망과 생태적 책임 사이의 갈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고기, 기름, 혹은 거의 신화적인 용연향 등 그 막대한 가치는 역사적으로 향유고래를 보물이자 동시에 표적이 되게 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포경업이 지역사회 전체를 지탱하고 세계 무역을 형성하는 산업을 촉진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는 것은 단기적인 이익과 종과 생태계의 장기적인 생존 사이에 깊은 갈등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훌륭하고 지적인 동물을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더 큰 결과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향유고래는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해양 생태계의 필수 요소로서 먹이 사슬을 조절하고 해양 생물 다양성에 기여합니다. 산업적 규모로 향유고래를 제거하는 것은 인간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저에게 이는 단순히 동물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바다 자체와의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바다를 끝없는 개발의 보고로 보든 보호받아야 할 생태계로 보든 말입니다. 고래잡이를 단순히 전통이나 생계의 문제로만 치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은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때 변화의 영향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부들의 생계는 실질적이고 중요하지만 줄어드는 인구에서 계속 자원을 추출하는 것이 해결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정부, 환경보호단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생태관광, 고래관찰 또는 한때 그들이 의지했던 바로 그 생물들을 보호하는 지속 가능한 해양 산업과 같은 대안적인 경제적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연구 중인 용연향의 합성 대체물은 고래 포경의 주요 경제적 동인 중 하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국제협력은 이러한 혁신을 가속화하고 널리 보급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부들이 재정적 생존을 위해 종의 멸종을 감수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향유고래 사냥을 인간의 우선순위에 대한 시험으로 봅니다. 우리는 단지 사체에서 뽑아낸 돈으로만 가치를 평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살아있는 고래가 지구 해양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얼마나 귀중한 역할을 하는지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게 답은 분명합니다. 진정한 부는 파괴가 아니라 보존에 있습니다. 매년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약 10억 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숫자를 고려하면 돼지 한 마리가 사람이라면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다시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 숫자 뒤에 지구상에서 가장 발전되고 자동화된 기업 중 하나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공학, 생명공학, 그리고 로봇의 정밀성이 결합된 이 과정을 가까이서 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과정은 전문 농장에서 새끼 돼지가 태어나는 것으로 시작하여 그 고기가 슈퍼마켓에서 판매될 준비가 된 소시지로 변하는 과정까지 이어집니다.
돼지 한 마리가 70kg 이 넘는 육류 제품으로 가공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돼지들은 우수한 종축으로 만들기 위해 물리적으로 운반된다는 사실에 놀라시겠습니까? 이 영상에서는 현대식 공장에서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세심한 관리부터 고기를 밀리미터 단위까지 정확하게 자르는 로봇 칼날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놀라운 사실과 흥미로운 정보,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들로 가득 찬 이번 행사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방식으로 조리된 돼지고기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부터 시작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현대 농장에서 돼지 번식은 무작위적인 행위가 아니라 과학적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상의 유전적 유산을 가진 가장 건강한 모돈을 선발한 후 최첨단 기술을 갖춘 실험실에서 평가된 유전 물질을 인공 수정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 강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높은 자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자의 질, 난소의 동기화, 자손의 유전적 적합성을 포함하여 인공 수정의 모든 과정은 인공 수정을 통해 조절될 수 있습니다. 성공률을 극대화하고 동물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과정은 면밀히 모니터링되는 환경에서 진행됩니다. 임신한 모돈은 임신 주기 시작 후 약 100일 14일이 지나면 분만 장소로 이송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보통 10마리에서 14마리 정도의 새끼 돼지를 낳습니다. 처음 며칠은 매우 중요합니다. 새끼 돼지들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보호해주는 항체가 풍부한 초유를 섭취해야 합니다. 새끼 돼지들은 태어난 후 3, 4주 동안 젖을 먹고 지속적으로 관찰됩니다. 젖을 뗄 시기가 되면 새끼 돼지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고형 사료를 먹기 시작하는 특정 장소로 옮겨집니다. 이 사료의 목적은 새끼 돼지들의 빠른 성장을 촉진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각 사육장에는 새끼 돼지를 포함하여 최대 50마리의 돼지가 있습니다. 이 시점부터 집중적인 사료 공급이 시작됩니다. 한 달에 최대 10kg의 체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조절된 환경에서 사육될 때 동물들은 빠르고 균일하게 성장하여 농장 자원 활용을 극대화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전문가들은 주변 환경의 온도부터 각 동물에게 공급되는 영양소의 정확한 양까지 모든 것을 면밀히 관찰합니다. 이를 위한 측정 장치가 있으며 적절한 조절이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음수의 양과 질까지 조절하여 최적의 성장 환경을 보장합니다. 모든 돼지는 정해진 생활 패턴을 따릅니다. 여기서는 즉흥적인 대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이 조명, 환기, 암모니아 수치, 습도를 제어합니다. 최첨단 농장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잠재적인 건강 문제가 실제로 드러나기 전에 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윤리와 효율성 사이에는 상충관계가 없습니다. 현행 규정은 동물들이 스트레스와 고통을 최소화하는 환경에서 사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슬레이트 바닥은 청소를 용이하게 하고 배경음악 시스템 사용을 장려하며 장난감이나 촉각적 재료를 활용한 풍부한 교육 기법을 장려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더욱 환경 친화적이고 수익성 있는 생산에 기여합니다. 돼지가 생산하는 고기의 품질은 돼지가 얼마나 건강하고 평온한지에 정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육류 생산 분야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투어의 첫 번째 방문일 뿐입니다. 다음 단계는 진정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돼지는 젖을 뗀 후 비육이라는 기간을 거칩니다. 이 시점에서 먹이를 주는 행위는 정밀한 과학으로 전환됩니다. 단순히 먹이를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장을 극대화하고 질병을 줄이며 육류 1kg 생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모든 사료 그램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식단에는 곡물, 콩, 비타민, 미네랄이 특정 비율로 배합되어 있습니다. 이 산업용 사료의 배합은 동물의 연령과 체중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체중 30kg의 돼지는 체중 90kg의 돼지와 같은 양의 사료를 섭취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사료는 마지막 일까지 계량됩니다. 한 마리의 돼지는 매일 2-3kg의 사료를 섭취합니다. 이 덕분에 돼지는 평균적으로 매달 거의 10kg씩 체중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한편 많은 시스템이 더 이상 인간의 시각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발전입니다. 돼지가 예상보다 적은 양의 사료를 섭취한 경우 전자 센서가 즉시 사육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사료에는 소화를 촉진하고 스트레스의 영향을 줄이며 더욱 발달된 면역체계 발달을 촉진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양 공급은 예방의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돼지는 이 발달 단계에서 먹고 자는 두 가지 활동을 삶의 중심으로 삼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돼지의 목표는 최단 시간 내에 최상의 상태로 100kg의 이상적인 체중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생물학적 효율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농장에서 돼지의 수익성은 성장 속도와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따라서 점점 더 많은 농장에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이전 성장 이력을 기반으로 각 돼지에게 적절한 사료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장에선 규칙을 사용하여 각 돼지를 식별할 수 있는 지능형 사료 공급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동물이 경쟁이나 과다 급여 없이 동일한 양의 사료를 섭취하도록 보장됩니다. 이후 배치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이 데이터는 저장 및 평가됩니다. 힘든 작업이지만 이 모든 과정은 건강 및 동물 복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과다 사료 공급 관행은 예전만큼 만연하지 않습니다. 현 시점에서 목표는 확장, 건강, 그리고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수백만 마리의 돼지를 위한 사료를 생산하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학, 생명공학, 그리고 환경에 대한 책임감도 필요합니다. 과학, 통계,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에 매일매일 점점 더 가까워지는 돼지는 모든 체중 증가의 원동력입니다. 돼지들이 최적 체중인 약 100kg에 도달하면 농장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운송 단계는 동물의 복지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고기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부드러운 경사로와 세심하게 조정된 이동 경로를 통해 동물들은 트럭에 실립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바닥에 짚을 깔아줍니다. 트럭의 온도와 환기는 이동 내내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자동차에는 실시간으로 주변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돼지는 도축장에 도착하면 가공 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에 배치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최종 작업의 전반적인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휴식을 취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동물 운송조차도 동물의 최대 이동 시간과 최소 조건을 규정하는 엄격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육류산업에선 1마일 약 1.6km 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돼지의 마지막 여정일 뿐만 아니라 돼지가 음식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도축장에 도착한 돼지들은 제한된 장소에 배치되는데 그 주된 목적은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동시에 돼지가 겪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동물들이 이송 후 평정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이 과정은 첫 번째 기술 단계인 기절, 스터닝로 시작됩니다. 이 단계는 제어된 전기 충격을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순간적인 의식 상실을 유도하여 도축 과정에서 동물이 고통이나 괴로움을 겪지 않도록 합니다. 업계에서는 이 과정을 통제해왔으며 가장 자비로운 방법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기절 과정을 거친 후 돼지는 교수형에 처해지고 피를 뽑는데 이 과정은 높은 수준의 청결을 유지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몇 분 안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 단계가 끝나면 바로 도체를 데칩니다. 즉, 털을 풀어주고 털을 더 쉽게 제거하기 위해 뜨거운 물에 담급니다. 이후 털의 대부분은 털을 제거하는 회전 롤러가 장착된 탈피기를 통해 제거됩니다. 그 후 잔여물을 제거하고 완전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고압수로 시신을 세척합니다. 이후의 과정은 내장 적출술이라고 하며 내장을 꼼꼼하게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위생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장비는 지속적인 살균 과정을 거치며 육류와 내장을 손질하는 별도의 작업 라인이 있습니다. 도체는 철저한 세척 후 기계식 톱을 사용하여 두 개의 동일한 크기로 절단됩니다. 그 후 절단된 도체는 X선 스캐너나 광학 검사 장치를 통해 육안으로는 쉽게 확인할 수 없는 내부 문제를 식별합니다. 모든 도축장에는 도축일, 도축지, 그리고 완벽한 추적 가능성 등의 정보가 태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장에서 소매점까지 모든 과정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설에서는 의료복을 입은 직원들이 모든 공정 단계를 모니터링합니다. 이들은 샘플을 채취하고 육안 검사를 실시하여 품질 기준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발견되는 모든 이상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전체 생산 라인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도축장의 기술은 작업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모든 공정의 일관성을 보장합니다.
자동톱과 스캐닝 기계는 모두 육류의 정확한 모양과 밀도 패턴을 인식하도록 훈련됩니다. 자동톱은 밀리미터 단위까지 정확하게 절단하도록 보정됩니다. 이러한 완벽한 추적성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많은 국가에서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건강 사고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고객은 신뢰할 수 있고 오픈소스에서 공급된 제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돼지 반쪽은 무게, 살의 질, 그리고 지방의 양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소시지 원료, 산업용 제품 또는 고급 부위 중 어떤 가공 라인으로 이동할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축장의 노동은 끝나고 산업 가공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분류 과정을 거친 돼지 반쪽은 가공 공장으로 운반됩니다. 이 공장은 자동화와 정밀성이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도축 과정이 시작되는데 돼지의 각 부위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반쪽은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로봇 스테이션으로 운반됩니다. 매우 날카로운 칼날이 장착된 기계팔을 사용하여 어깨, 갈비뼈, 등심 등의 부위를 분리합니다. 모든 측정은 밀리미터 단위로, 시간은 초 단위로 측정됩니다. 각 부위의 시각적, 구조적 무결성을 모두 평가하는 센서를 사용하여 검사를 수행합니다. 표준에 맞지 않는 부위는 즉시 다른 조립 라인으로 보내집니다. 그 후 뼈를 발라내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어떤 부위에서는 뼈 조각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컴퓨터 비전을 통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합니다. 이를 통해 로봇이 고기에 손상을 주지 않고 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 냉장 보관 후 품질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육류는 포장구역으로 옮겨집니다. 여기서 로봇팔은 육류를 트레이에 놓고 진공 포장한 후 완벽한 추적성을 갖춘 라벨을 부착합니다. 남은 육류의 일부는 산업용 제품, 소시지, 이미 조리된 식품 또는 다른 사업체의 부품 생산에 활용됩니다. 뼈와 지방 모두 용도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산업 환경에서 돼지고기를 가공하는 것은 총, 활용도, 기술, 그리고 속도가 어떻게 완벽하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부터 몇 시간 안에 수천 킬로그램의 소고기를 유통할 수 있습니다. 제 관점에서 현대 양돈 산업은 놀랍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유전학, 생명공학, 자동화, 데이터 과학이 융합되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낭비를 최소화하는 기술 발전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수정부터 로봇 도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정밀성은 인간의 독창성이 가장 발전된 형태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효율성이 간과할 수 없는 심오한 윤리적,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산업 발전과 도덕적 책임 사이의 갈등입니다. 산업은 동물복지 개선 축산시설, 규제된 사육 방식, 인도적인 도축 기술 등을 강조하며 스스로를 정당화하지만 생명체를 생산량에 최적화된 생물학적 기계로 전락시키는 것은 그 본질적인 존엄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제 관점에서 윤리적 과제는 단순히 기존 시스템 내에서 고통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초산업화된 생산 방식이 세계 식량 공급의 지배적인 모델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의 또 다른 우려는 지속 가능성에 있습니다. 돼지는 엄청난 양의 물, 사료,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이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고갈되고 있는 자원입니다. 효율성 향상과 무폐기물 가공은 도움이 되지만 이러한 규모의 생산으로 인한 더 큰 생태 발자국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저는 해결책에는 단백질 공급원의 다각화, 식물성 대체 식품 확대, 배양육 기술, 그리고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줄이고 순환 경제를 촉진하는 지역화된 소규모 농업 모델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적 돼지고기 생산에만 의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생태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해야 하는 실질적인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서 기술은 간과할 수 없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인공지능, 정밀 영양, 그리고 이력 추적 시스템은 식품 안전을 보장하고 질병 위험을 줄이며 글로벌 공급망을 파괴할 수 있는 대규모 발병을 예방합니다. 저는 이 시스템을 완전히 거부하기보다는 그 효율성을 활용하면서 더 엄격한 윤리 기준, 더 강력한 지속 가능성 프레임워크, 그리고 더 높은 투명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이 소비하는 돼지고기의 가격표, 그 이상의 가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저는 현대 양돈업을 우리 더 넓은 식량 체계의 거울로 봅니다. 엄청나게 발전했고
놀라울 정도로 생산적이지만 도덕적, 환경적으로 취약합니다. 제 생각에 앞으로 나아갈 길은 균형에 있습니다. 기술 혁신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더 큰 윤리적 책임과 생태적 조화를 향해 산업을 재설계할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없다면 오늘날 우리가 존경하는 바로 그 정교함이 내일 우리가 후회하는 짐이 될지도 모릅니다.